자, 오늘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 종강을 해야 됩니다. 종강 파티를 해야 되는 관계로 오늘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돼요. 맥주 파티를 한번 벌려야죠. 자, 이번에는 확충론인데, 확충론은 사단론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확충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근데 동분 선생님이 사단론을 자세하게 더 확충시켜서 설명했는데 더 몰라.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 보세요.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어. 뭐 중용에 있는 말인데 독행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일능지면 기백하고 인심능지면 기천하라고. 자, 일반 사람들이 한 번에 능숙해지면은 나는 그걸 100번을 반복해서 능숙하게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보통 사람보다 100배로 자기 기능을 키워야 되죠. 또 보통 사람이 10번으로 가능하다면 나는 1000번을 해서 능숙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100배의 힘을 갖고 노력을 해줘야 능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독행편에서 한 바가 있어서 한번 기록해 봤어요. 자, 그다음 태양인 거 보세요. 사단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애성원산 노점촉급이라고 그랬죠? 애성원산이 노점촉급이라고 그랬어. 그럼 애성원산이 뭐냐? 애성원산은 결국 태양인의 이 폐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태양인의 폐대를 태양인이 폐가 대하다, 크다라는 거를 갖다가 애성원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애성이란 건 뭐냐? 즉 폐를 얘기하지. 여러분 알죠? 기모조보, 폐비간신, 에노히락 같은 말이죠? 다 기억나죠? 자, 폐비간신. 가만히 있어. 폐비간신. 이 폐비간신이 에노히락이에요. 에노히락이죠. 또 기모조보예요. 기, 모, 조포. 그래서 애성이 원산하다, 그 말은 결국 폐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에노히락은 어디를 얘기해요? 원래 에노히락은 폐비관신과 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에노히락은 이목비구하고 연결돼요. 천기 쪽이야. 그러니까 에노히락은 천기 쪽에서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인사로 내려와서 이목비구 천기에 있던 이 기운이 인사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애성원산 노정촉급이란 말이 나오지. 성운, 요거는 천기죠. 천기. 정은 인사예요. 정은 인사야. 그러니까 천기 쪽에서 기운이, 이목비구의 기운이 폐비간신 쪽으로 내려오는 걸 얘기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 CNS에서 이 폐비간신 쪽으로, 장기 쪽으로, 몸통으로, 체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천기라고 그러고 이 몸통을 인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갈랐어요, 도문 선생은. 그래서 애성원산은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기주폐의 폐익성 하면은 이해하겠는데 뭐 이상하게 해놨어. 태양지 이철어 천시 애 중인지 상기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이상원장 한번 해석을 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사단론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주폐의 폐익성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해놨고, 그러면 기가 폐로 가서 폐가 점점 더 이렇게 증대된 거, 폐의 기운이 왕성한 걸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겠는데, 그럼 폐대 간소에 폐가 폐대하다는 걸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애성원산자는 사단론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뭐야?
태양지 이차로 천시 애중이 상기하다 이렇게 해놨고 이 말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사단론에서 한 얘기나 확신론에서 한 얘기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야. 뭐 북한에서 번역서가 나온 거 봐도 그렇고 경희대학교에서 나온 것도 봐도 그렇고 뭐 이유로 박사가 철학자가 번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다 엉터리야. 이 말하고 같아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 해석을 해봐요. 이 원장이, 이사 원장이 한번 해석을 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야 되니까 똑같이 한번 해석을 해봐. 응? 해석이 너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겠죠? 예. 아까 내가 그랬잖아. 확춘론에서는 동부 선생이 이목비구에서 천기 쪽에서 인사 쪽으로 이 기운이, 천기의 기운이 인사로 내려오면서 그 기가 성하고 쇠한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확춘론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써 있냐 이거야. 써 있어야 돼. 그게 안 써 있다면은 전부 잘못 배우는 거예요. 응? 그럼 뭐야? 그래서 내가 토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석사 때 확춘론을 이제 두 번째 중간 논문에서 이 확춘론을 내가 논문을 써보겠다. 그래서 확춘론에 대한 소고해갖고 이제 이걸 하는데 그때 이 부분을 밝혀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부탁을 했어. 고명희 교수가 나보고 이 부분을 해석해달라. 이것만 해석되면은 그 다음에 쫙 다 해석되거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 부분. 맨 끝에 이 부분. 여기. 이게 왜 태양지 태양지 둘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 요거 하고.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그때가 1989년도야. 몰라요. 88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나머지 이거는 뭐 이 앞에 것만 해결하면 다 되니까. 자,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 그 나도 모르니까 모르겠잖아. 태양지 이가, 태양인의 이는 천시에서 작용을 하죠. 천시를 담당을 하고 있죠. 이청 천시 하잖아. 청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럴 때 태양지 이가 천시를 char하고 있을 때 그 애기가 주인의 상기를 애한다? 주인들이 모여서 서로 사기치고 기만하는 거를 슬퍼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기만하고 막 다투는 거를 갖다가 슬퍼한다? 그게 이 말이야, 이게? 이게 연결이 돼요? 기주페이, 페익성으로 연결되느냐고. 주인이 서로 모여서 사기치는 거 슬퍼한다고 하면 저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강조한 게 뭐예요? 폐비간시는 기모조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기는 뭐냐? 상기라는 말은 뭐냐? 이 기는 폐를 얘기해요. 폐의 기운을 얘기해. 폐기를 얘기해. 폐기가 왕성하게 서로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걸 얘기하죠. 원산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애성이 원산되어 있는 거. 이 애성은 물론 이 천기 쪽에 있는 애성이지만 이게 결국 중인으로 내려와서 즉 뭐예요? 피비간신으로 와서 그런 말이에요. 상기하고 있는 모양을 바로 애성원산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뜻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손자병법을 봤어요. 손자병법. 그분이 병법에 통달한 분이기 때문에 손자병법은 기본으로 통달했을 거라. 그럼 거기에서 한번 군대 용어를 갖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있냐 해서 손자병법을 전부 내가 썼어. 이 카드에다가 전부 써갖고 쫙 해석을 해보고 다 이제 그 해석판도 읽어가면서 내가 해석한 거하고 비교해도 보고 그랬더니 손자병법에 이 갈지자가
간다라는 걸로다가 해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 어조사의가 아니야. 어조사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간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 이 군대 용어로다가 병법 용어로. 그래서 이 손자병법을 다 끝내고 그때가 자정쯤 됐었어. 다 끝내고 이제 두 다리 피고 잘라고 탁 누웠는데 그때는 이제 하도 많이 보니까 이 원문을 거의 다 외다시피 해. 이제 요 앞에 거 요것만. 근데 갑자기 반짝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쉬는데 뭐가 반짝하면서 이 문장이 쫙 떠오르는데 태양지 이가 천시살할 때 그 애성이 중인으로 가서 상기하는 거다라는 거로다가 번쩍 탁 해석되더라고. 이걸 가을자로 해석하면 돼. 중인은 뭐냐? 여기는 천시에서 말하는 태양지 이목비굴 얘기하는 거고, 이건 천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요 중인은 인사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폐비간신의 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폐비간신 장기. 중인이 장기다. 여긴 태양지 2차로 천시할 때 인사의 중인이 장기인 폐로 가서 폐가 왕성하게, 거기서 폐기가 왕성해지는 게 바로 그게 애성원사한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애성은 뭐냐? 청이다. 이 애성은 청하는 거다. 즉 천시에서 작용하는 거다. 즉 이목비구에서 작용하는 거다. 이청이다. 이청 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성은 천기에서 있는 애성이 인사 쪽으로 내려와서 인사 쪽에 폐에 내려와서 상기하고 있는 게 바로 애성원사이다. 즉 기가 저쪽 위에, 그러니까 이목비구 쪽에 있는 기운이 이 기운이 폐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기운이 폐로 주에서 폐기성이 되는 거거든. 즉 뭐예요? 이 애성이, 즉 이 태양지 2차로 천시할 때 이의 애성이, 이의 애성이 이로부터 중인이 장기인 폐로 와서 상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성원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꼭 중인이 서로 다투는 것을 슬퍼한다라고 해석하게 만들어 놨어, 또. 동무선생이. 그러니까 이걸 속뜻을 모르는 거야, 속뜻을. 원래 동무선생이 이 행간에 있는 뜻 또는 글 속에 들어가 있는 뜻, 그 표현하는데 아주 귀신 같은 재주가 있어요. 격치고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겉으로는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 사주상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속뜻은 아니야.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이걸 중인의 장기인 폐로 가서 상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갖다가 기주폐의 폐익성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 나 하나밖에 없으니 나는 바보가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라?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나도 고민 많이 했죠. 똑같이 한 3개월 고민을 한 거야. 3개월 동안 고민하는데 병법을 보고서 이걸 가리자로 해석해 맞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거로 가리자로 해석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거야. 태양지 2차로 천시하고 있는 거는 뭐야? 그게 바로 애성이야. 그 애성이 중인이 장기인 폐로, 인사의 폐로 가서 상기하고 있는 모양이 애성원사이다. 그 다음에 노종 촉구는 뭐야? 이건 노종은 인사 쪽이야. 인사 쪽. 따라서 노종은 뭐냐? 비를 얘기해. 비의 기운을 얘기해요. 근데 비의 기운이 촉구를 당해. 그러면 태양지 비가 교우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게 촉구를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노정이 결국은 어디로 가? 별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긴 중인이죠. 중인은 그래도 인사 쪽에서 폐비간이 정상적인 거고, 별인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게 이 노정이, 촉급된 노정이 어딘가 내려가갖고 이렇게 극복하는, 치는, 공격하는
그런 장기야. 별인 장기예요. 그래서 별인 장기로 가서 그 별인을 갖다가 이제 뭐 침해한다든지 뭐 공격한다든지 그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사단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격, 간익삭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별인이 뭐예요? 간이죠. 그 노가, 이 노정이, 촉급당한 이 노정이 별인 장기인 간으로 가서 간을 갖다가 뭐 한다? 간을 갖다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간상야다. 간상야. 간이 상하게 되죠. 이 노정은 뭐예요? 그냥 노야. 노하는 거. 노정은 노하는 거니까, 성이 아니고 정으로 했을 때는 이 노는 어디서 행하냐 하면은 바로 교우에서 행하는 거다. 교우에서 행하는 게 노다. 그럼 교우는 어디예요? 비죠. 그게 이 노가 교우 비에서 행하던 노가 촉급을 당하면 이게 결국은 폭로로 변해서 별인장기인 간으로 가갖고 간을 손상시킨다. 간을 그러니까 기격간이다 그런 얘기죠. 기격간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자를 가지자를 해석해갖고 넘기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죠.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뭐 태양지 비가 교우에서 행할 때 그 별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뭐 하는 거를 보고 노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건 무슨 말이 돼? 그게 그렇게 해석해갖고 기억간이 간이삭이 증명이 돼요. 거짓말 같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중인은 바로 피를 얘기하는 거고 별이는 요 폭로가 이동해서 작용하는 그 장기, 그건 중인이 아니죠. 또 다른 하나의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간이란 말이에요. 즉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요 뒤에 나오지만 이게 한참 뒤에네 또. 그 성면론에서 나오는 그 도표 이거 이 도표가 애성에서는 바로 이런 도표로 이어가 돼요. 요거로 이렇게 태양, 태음, 소음, 소양. 근데 인사 쪽에서는 이게 태양생 소음, 소음줄 태양, 태음생 소양, 소양줄 태음으로 간다는 거. 인사 쪽에서는 이렇게 가고 천기는 이렇게 간다는 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요거는 응?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기본이 돼갖고 확충론에 와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즉 뭐요? 여기서는 그냥 이게 이목비구에서 폐로 와갖고 서로 다툰 이것을 상기되는 거, 폐기가 아주 제일 가장 강하게 폐익성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요 비의 기운이, 즉 폭로가 소양출 태음생 소양하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폭로가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변이장기인 간으로 이동을 해갖고 거기 가서 그 간을 이제 간익삭하게 만드는 거지. 기격간이 되는 거죠. 모기는 뭐냐? 바로 모기는 기격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을 자꾸 건드려갖고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자. 요거는 가보본에서 지금 판명을 만들 때, 가보본은 전부 다 뭐예요? 외갑 내촉으로 돼 있어요. 외갑 내촉으로 돼 있는데, 자, 외감 방광병론, 태양이는 외감 방광병론, 내촉 소장병론, 이렇게 돼 있어요. 외감 요촉병론, 잘못했어요. 외감 요촉병론, 태양이는 외감 요촉병론,
내촉 소장편. 왜 그런 거 하니? 가보본 편명은 작은 장기만 갖고 편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상을 받는 작은 장기, 치매를 받는 촉급당하는 작은 장기만 중심으로 이렇게 편명을 만들었어요. 외감 요촉변론, 내촉 소장변론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러면 태양인의 애성은 원산되지만 노종이 촉급되기 때문에 이 노종은 어디로 가? 요 노종은 폭로가 돼갖고 요 폭로가 돼서 여기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이동? 소양출 태음 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태음생 소양, 소양출 태음. 그러니까 태음으로 연결이 돼요. 이거 인사 쪽이죠. 따라서 폐대 간소가 되죠. 기격간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이제 도표화 시킨 거예요. 그 내용을 확춘론의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도표를 고친 게, 자, 애성 원산됐다. 사단론에서는 기주폐의 폐이성이라고 표현했지만 확충론에서는 상기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노종이 이제 촉급당하면 폭로가 발생을 한다. 그럼 폭로는 어딜 가느냐? 소양출 태음, 태음생 소양, 소양출 태음하는 태음으로 간다. 따라서 이 폭로는 기격간이 된다. 그런 얘기죠. 기격간, 바로 기격간이 된다 이 말이죠. 목이라는 말은 바로 기격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간소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확충론의 대표적인 그 기전이에요. 이걸 도표화시키면 바로 요거야. 요거 하나만 끝나, 확충론은. 요거 하나만 끝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서 이제 이거는 하목제복, 이목비고 하목제복에서의 기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죠. 하목제복에서는 이목비가 연계되면서 태양생 소음, 태음과 태양, 그 다음에 태양과 태음, 소양과 소음, 태음과 태양, 소음과 소양, 이렇게 큰 거는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소는 소끼리, 큰 거는 태는 태끼리 연결돼 가면서 체질의 대소를 결정을 짓는다. 즉 태양인의 경우에는 태음, 즉 간하고 폐하고 간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태양인은 폐가 대한 거를 태양이라고 한다. 태음인은 간이 대한 사람을 태음이라고 한다. 간이 대하면 폐는 소해야 되죠. 또 폐가 대하면 간은 소해야 되죠. 그런 상관관계, 대소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이게 이제 몸의 태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엄마 뱃속 태아 때 일어나는 경우예요. 천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천기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 이 천기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장부의 대소가 결정이 되는 거죠. 체질 장부의 대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소음인 같으면 소양과 소음이 있어야 돼요. 소음은 뭐예요? 신이고, 소양은 비죠. 그러면 소음이는 신이 대하고 비가 소해야 돼요. 소양이는 뭐예요? 비가 대하고 신이 소해야 되죠. 이래야 대소관계가 똑같이 커서는 안 되지. 어느 한쪽이 크면 어느 한쪽은 작아야 되죠. 근데 이 근거도 몰라. 이 근거도 아무도 설명을 못해. 내가 이렇게 안만 설명해도 경희대에서는 억셉트가 안 돼요. 전혀 억셉트가 안 돼. 그냥 밀어붙이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답답하지. 얘기가 안 통해요. 그냥 할 수 없이 나 혼자밖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그 전부 눈 두 개씩 다 달려있는데 나 혼자만 눈 하나만 달려있으면 내가 뭐를 받아요? 취급당해. 바보 취급당하죠. 내가 엉터리가 되는 거야. 아직까지는 엉터리, 내 말이 다 엉터리야. 여러분이 잘 보고 판단을 해. 하지만 내가 하는 얘기 어느 정도 일리는 있거든.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요. 괜히 엉뚱한 소리 하는 거는 아니지. 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 자, 에노희락의 기운이 피비간신으로 이제 나타나죠. 물론 에노희락은 이목비구에서 나오는 기운들이에요. 애성, 노성, 희성, 낙성은 이목비구에서 나오는 기운인데 그 힘들이, 그 기운이 피비간신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장부론에서 그게 나와, 장부론에서. 조금 이따 장부론 나오니까 그 도표를 해줄게. 그 다음에 이목비구와, 피비간신과 에노희락지기가 작용을 하고, 직승, 행승, 방광, 한방 있고, 그 다음에 기모조보가 나오잖아요. 사무, 교, 당여, 거처, 이거는 뭐, 사초의 기운을, 이건 인사 쪽이니까. 전부 피비간신도 인사, 사무, 교, 당여, 거처도 인사. 원래 에노희락은 애성, 노성, 희성, 낙성에 갖고 이목비구에 있는 거지만 이 기운이 피비간신으로 내려와서 애력, 노력, 희력, 낙력 또는 애기, 녹이, 희기, 낙기로 변하는 거죠. 틀려. 성이 아니고 기나 이 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비간신에 와갖고 에노희락의 기운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기모조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허춘을에 와서 상기, 상모, 상조, 상보가 되는 거고, 뭐 기기한다, 모기한다, 조기한다, 보기한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죠 또. 그거야.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만든 말이 아니야. 동문선생이 성면론 주에다가 다 다뤄놓은 걸 내가 정리한 것 뿐이에요. 내가 만든 말 하나도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왜 동문선생이 줄을 다는 이유가 뭐예요? 오해를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 문장을 쓴 거에 대한 것은 다른 거로 해석하지 말고 요 의미대로 해석해달라고 줄을 붙이는 거 아니야? 엉뚱한 해석을 하지 말고 내가 줄 붙인 그대로만 해석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줄을 붙인 이유가 뭐야? 나는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를 갖고 이 문장을 해석하니까 썼으니까 요거대로 해석해달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줄을? 그럼 그런 대로 해석을 해야지. 자기들 멋대로 그냥 갖다가 엉뚱한 갖다 이루는 갖다 붙여갖고 자기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니까 듣는 사람도 모르고 똑같이 몰라버리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 나는 내가 만든 말이 하나도 없어. 수세보원, 성명론 줄을, 동문선생이 붙인 줄을 보고 정리를 한 것 뿐이야. 이렇게. 이게 바로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설명하면 아주 쉬운데 왜 엉뚱한 거 갖고 갔냐 이거지.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장부론에 있는 거야. 즉, 이목비구에 있는, 이목비구에서 이제 이 에노희락에서 나오는 신기혈정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두견요도를 통해갖고 피비간신으로 와서 이 사무교 당야거처의 에노희락지기를 갖고 한목제복에서 이런 진액고액을 만들어갖고 진고유액을 만들어서 이목비구로 보내고 이목비구는 다시 두견요도를 통해갖고 이렇게 뭐 이마혈정이라는 그 진액의 큰 바다 같은 어떤 그걸 이제 통해서 피비간신을 또 매겨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집이 피비간신을 통해 갖고 이 진액을 만들어서 이게 또 이목비구로 가죠. 그래서 이목비구와 피비간신, 천기와 인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목제복이 있고 두견요둔이 있어요. 한목제복을 통해서 진고유액 이런 액해가 발생을 하고 이쪽에서는 두견요둔에서 이렇게 이마혈점 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갖다가 장부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마찬가지. 자, 태양과 태음. 태양이나 태음이는 태양과 태음의 관계를 서로 유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태양이는 태양이 큰 거고, 그러면 소음이 작죠. 태음이는 태음이 크고 소양이 작죠. 태음이 크고 태양이 작죠. 따라서 폐대 간소, 간대 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양인과 소음이는, 이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천기를 받고 일어나는 거니까. 자, 소양이는 소양이 큰 게 되고 소음은 작아지죠. 또 소음의 경우에는 소음이 커지고 소양이 작아져요. 따라서 비대신소, 신대비소, 비대신소가 되죠. 그래서 치질을 타고나는 거야. 이제 나오면은 인사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인사의 지배는 아까 얘기했죠? 태양생 소음하고 소음출 태양, 태음생 소양, 소양출 태음. 요 관계를 서로 유지하게 되죠.
그건 인사 쪽에. 이거는 지금 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는 폐가 대하고 간이 소하다. 또 태음이는 간이 대하고 폐가 소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런 대소관계의 장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것도 그 소리고 전부 다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태양의 노가 촉급을 당해. 그럼 태양지 희도 있는데 이 태양의 노는 폭로로 변해갖고 이게 당해로 가서 결국 당해는 간을 얘기하는 거거든. 당해로 가서 당해를 갖다가 자꾸 치니까 기격 간이 돼서 간상이 된다 그런 얘기야. 즉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즉 교회에 있는 폭로가 당해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기격 간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정을 얘기한 거야. 태양인의 성기는 뭐예요? 항상 앞으로 나가려고만 해. 퇴보를 할 줄 몰라. 절대 퇴보를 안 해. 뒷걸음질 안 친다. 근데 태양인이 앞으로 전진을 하더라도 잘 헤아려서 전진을 해야지. 자기 재주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 결국은 그건 장하지 못하게 돼. 자기의 재능을 반대로 역행해서 일을 추진하면 결국은 혼나죠. 그건 장이 아니야. 그건 결국은 뭐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게 못 되죠. 불능증이 돼.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재량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나가더라도 잘 나가야 되는데요. 태양이 어디 그런가? 한번 하려면 후닥닥 그냥 고집만 세갖고 꼭 나폴레옹 고집이거든? 이 고집센 태양인들 위험하죠. 위험해. 장군까지 가긴 갔지만 뭐 탁월한 능력도 있어요. 탁월한 능력도 있는데 만약에 자반기제의 요거 자기 재능과 능력을 무시하면은 혼나죠. 그거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태양인의 그 앞으로 나가는 기운도 잘 헤아려서 양가에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기는 뭐냐? 항상 남성답기만 원하는, 남자가 되기를만 원한다. 남성답기만 원해. 여성다운 건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근데 태양인이 만약에 오로지 남성만 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나중에 또 어떤 때는 여성이 돼야 되는데 여성적인 것도 필요한 건데 남성적인 것만 좋아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죠. 전호위웅주 결국은 뭐야? 방종지심이 너무 과해진다. 저 방종지심이 뭐야? 남을 깔보게 되죠. 남을 무시하게 돼.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막 쳐들어가고 사람들을 마구 잡죠. 마구 잡아 그냥. 그러니까 방종지심이 과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도록은 하지 말아라. 또 여기서도 자기 재능을 잘 고려해서 나가야지. 잘못 그걸 무시하면은 혼나죠. 혼나. 깎고 자기가 죽죠. 태양인은 이런 걸 조심해라.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우지연 붙여갖고 뭐 설명하는 마찬가지야. 또 폭로가 발생해서 기격간이 된다는 그런 소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소리야. 태양인은 교회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당회로 가게 되면은 당회에서는 결국 간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갖다가 이상한 용어를 써갖고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게. 무슨 뭐 생소인을 만나갖고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 교우라는 게 만나는 거니까 생소인을 만나게 돼갖고 서로 그 걱정하고 연내주는 그런 노심을 갖다가 이게 당회에 가면은 당회에서는 작용을 못 해갖고 결국 친속 당회인한테 모함을 당해갖고 결국은 그 편로가 돼서 장을 상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괜히 무리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교우하고 당회라는 그런 어떤 글자를 갖고 나름대로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신 건데 더 혼란만 일으켜. 결국 폭로가 돼서 그 폭로가 교우에서 당회로 이동을 해갖고 기격간이 된다는 걸 설명하신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고, 자, 태양지 재화, 태양지 둔. 이 대목에 와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상의학을 담당해서 이쪽 편으로 와갖고 이 부분을 자신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동무 선생이 선문론에서 밝혀준 이 도표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도표만 인정하면 이거 아주 쉽죠? 보세요.
자, 하목제법과 교궁발과는 천기 쪽이야. 두견요든과 탈취나절은 인사 쪽이에요. 요건 폐비간신 쪽, 두견요든이고 여기는 이목비고 하목제법이에요. 자, 태양지 제라고 그랬어. 그러면 태양인의 제는 뭐예요? 여기죠. 함옥 제죠. 여긴 벌이야. 교궁발과의 벌이에요. 그래서 벌심을 경계하라. 태양지 제 여기에 만약 벌심이 없다면 절세의 행검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행검은 뭐예요? 함유 주책, 어규 경륜, 주책 경륜의 행검 도량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주책 경륜 행검 도량 요 제거든요. 그래서 절세 만약에 태양인한테는 남을 공격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세에 그 아주 정확히 판단하는 걸 얘기하죠. 검소한 생활이 아니라 검소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검사와 같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하게 아까 같은 방종지신 같은 게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행검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둔은 뭐예요? 둔은 여기 안에 여기. 태양지 둔 이거는 인사 쪽이야. 인사 쪽의 둔은 절심을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마음을 경계하라. 자,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보세요. 사무교우 당야 거처, 인사 쪽의 사무교우 당야 거처에서는 식견 위의 재간 방략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탈취나절의 욕심이 있다라고 해. 그래서 요 탈취나절의 요 도둑질하는 마음을 갖다가 여기 이 거처에다 갖다 붙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태양지 두는 절심을 탈취나절 여기 있죠. 탈취나절이 있죠. 요 절. 이 도둑질할 절자거든. 도둑질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 만약에 태양지 둔에 절심이 없다면 대인의 방략, 그 지혜, 대인의 방략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즉 태양지제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 태양과 태음이거든요. 태양과 태음이야. 따라서 항상 태양이는 물론 여기 태양지 함은 항상 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태양이는 항상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왜냐면 폭로가 와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폭로가 와서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벌심이 없어야 돼. 이게. 그래서 이 태양지제 이 얘기는 바로 태양과 태음 간의 관계로서 설명을 한 거고, 태양지 두는 뭐냐? 이건 인사 쪽에서 자, 태양의 두는 탈심이 많죠. 그러니까 태양이는 남을 공격하고 남의 걸 빼앗고 나라를 빼앗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태양은 뭐예요? 여기는 천기 쪽이라서 태양과 태음 이렇게 됐지만 인사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태양생 소음하고 소음축 태양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지 두는 얘기하게 된 거야. 이건 인사 쪽이야. 여기는 천기 쪽을 얘기하는 거고, 천기 쪽에서의 이 교궁벌과 벌심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인사 쪽에서의 탈취나절의 절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틀려. 근데 동부 선생님이 왜 끝에다가 이걸 딱 해놨냐? 내가 설명론에서 천기와 인사로 나눠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없는가 테스트하려고 딱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천기에 하목제법과 교궁벌과가 있고 인사 쪽에 두견요둔과 탈취나절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런 거 갖고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 없이 뒤에 이 도표가 없이 이걸 모르고 막 어거지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을 쓸 때 우리 고 교수가 이거를 밝혀달라고 나한테 숙제를 해줬어요. 근데 바로 선면론에서 이 도표를 만들고 나서는 순식간에 해결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단 조금 복잡해. 왜냐하면은
아, 여기서 요건 천기 쪽이다. 요건 인사 쪽이다. 천기 쪽은 태양, 태음과 소양, 소음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를 갖다 알고 갖다 붙여야 되고, 여기는 인사 쪽이니까 요거는 태양생 소음, 소음출 태양, 태음생 소양, 소양출 태음. 요 관계를 갖고서 갖다 붙여야 되니까 조금 복잡은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태양지체는 천기 쪽, 태양지투는 인사. 두 개다. 그래서 천기 쪽에 교궁벌과 인사 쪽에 탈취나저를 놓고 이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한 거야. 태양인의 경우에는. 태양인은 남을 공격하는 벌심을 경계하고, 태양인은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절심을 경계하라고 돼 있어. 그런 거예요. 이 대목은 여러분 기억나지? 선명론 할 때 내가 이것만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만 알면은 선명론은 다 숙지한 거라고. 정말 그래요. 이거 갖고 전부 써먹어 다 뒤에. 응. 내가 오죽했으면 십몇 년 동안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틀릴 리가 있겠어? 응? 17년이야 17년 17년째 강의하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막힘이 없어요. 전혀 막힘이 없는 거야. 설명사당 확준론 이쪽에 가서 제대로 자신있게 설명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어요. 근데 동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줄을 잘 분석해가면서 그걸 따라가면은 아주 쉬워. 단지 아까 여기 이거 자, 소양이 보세요. 소양이는 노송횡포의 애정축급이거든. 노송횡포는 애정이 척급돼. 노송횡포는 뭐야? 기주 비익성 아니야. 소양이는 뭐예요? 기주 비익성. 기주 비익성 아니야. 자, 근데 확준론에서 어떻게 설명했어? 태양지 목차라 세외하는데 노중인지 상모야야? 어머? 아니, 소양지 목이 세외를 이렇게 살피는데 중인이 서로 모멸하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걸 중인들이 이렇게 상모하는 거를 노한다. 보고 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렇게 하고 해석하면은 이 말이 맞아요? 기주 비익성이 나와? 안 나오지요. 아니, 주인들이 모여서 서로 뭐 멸시하고 막 서로 다투는데 그게 왜 기주 비익성이야? 사람들끼리 막 다투면 비가 커져? 그렇지. 소양이는 화내고 막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마누라가 여기를 붙들고 들어와. 여기를 붙들고 와. 하고서 와요. 누워서 진찰하면은 여기만 딱 누르면 막 소리해. 왜? 비장이 부은 거야. 비장이 아니고 췌장이지만 여기는 췌장이거든요. 여기가. 그래갖고 깜짝 놀래. 그럼 뭘 줘요? 뭐 줘? 아직 안 배웠나? 뭐 줘? 현반백두산 주는 거야. 소양일이 여기 왼쪽 늑연골 하를 눌러서 소리 하면은 이거는 부부싸움 한 거야. 아니면 되게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현반백두산만 주면 쫙 풀려 그게. 나 또 희한해. 희한하다. 그 식이야. 그럼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현반백두산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왜 기주비 비익성이라고 설명을 해? 중인이 상모돼서 그걸 슬퍼한다고 했으면 현반백두산을 얘기하는 말이 지금 이거.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기주비 비익성이 되느냐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해석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손자병법을 노트에다가 카드를 만들어서 쫙 정리해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손자병법에 이 갈지자가 죄대가 다 간다란 말을 표시하는 거야. 간다란 말로 해석을 해. 그 해석 원문을 보니까 전부 간다로 돼 있어. 거의 대부분이 90%가 간다로 돼 있고 의의로 해석하는 건 별로 없어. 병법에서는 지를 간다라고 해석하는구나. 그러면 동부선생님도 간다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소양지 목기가 세외에서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이 노성은 뭐야 결국은? 이거 보는 거거든. 이 눈이 세외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목비고 즉 천기 쪽에서의 기운이야. 천기 쪽에 있던 기운이 이목비구에서
폐비간신 인사 쪽으로 내려오는 거거든. 따라서 인사로 내려오면 뭐가 돼요? 요 중인이 결국 뭐야? 비가 되죠. 비가. 여기는 이목비구의 목이지만 여기는 폐비간신의 비가 되는 거 아니야. 인사 쪽의 비. 그래서 천기의 목기운이 세외에서 이렇게 작용하다가 그게 인사의 비로 내려와서 비로 가서 그 비에 가갖고 비의 기운이 비기가 왕성하게 비익성하는 걸 뭘로 표현해? 상모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거 뺐나? 여긴 빼버렸구나. 태양인에서는 내가 뭐라 했어? 이거 하나 집어넣었지? 이거. 폐비간신, 애력, 노력, 희력, 낭력, 직승, 행선, 방랑함과 여기 사무교, 당해, 거처까지 해놓고 맨 끝에 뭐야? 기모조보. 폐비간신과 기모조보는 같다. 즉, 애노희락도 기모조보로 표현된다. 폐비간신, 애노희락, 기모조보 같이 연결되잖아요. 따라서 뭐가 돼요? 따라서 이 상모는 뭐야? 비의 기운이 최대로 왕성하게 이 비익성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주비라는 건 뭐야? 바로 또 중인으로 간 거. 즉 노성이 중인지장기인 비로 가는 게 기주비야. 요게 기주비고 여기가 상모가 뭐냐? 이건 비익성이야. 상모는 바로 비익성을 얘기해. 그래서 노중인지가 기주비고 상모는 비익성을 얘기해. 그래서 확충론에서 쉽게 더 풀어 쓴 건데 더 어려워진 거야. 그리고 자 촉급을 당하면 이 애정이 촉급을 당하면 소양지폐가 사무에서 행하기 때문에 소양지폐가 사무에서 행할 때 애정은 폐, 소양지폐, 정은 인사니까 영은 천기고 인사에서 애정이 촉급당하면 소양의 폐의 기운이 사무에 있다가 사무에서 행하다가 갑자기 그 애정이 포개를 변해갖고 어디로 가? 변이지장기로 간다. 즉 어디로 가? 어디로? 태양생 뭐야? 소음으로 가죠. 인사니까. 태양생 소음 즉 태양이 돼. 따라서 태양에서 이 애정은 어디로 가? 변인으로 간다. 변인 즉 뭐야? 소음으로 가는 거죠. 태양생 소음하니까. 소음으로 가서 즉 신으로 가서 신이 기격신 되는 거야. 기격신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 기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태양에 있는 기운이 즉 포개가 결국 신으로 가서 신을 격하게 되죠. 기격신이다. 그게 바로 기기야. 애정이 촉급당해서 포개를 변해갖고 포개가 변인장기인 소음으로 가서 작용하는 거. 소음으로 간다. 요거에 뭐야 결국? 이건 기격신이죠. 기격신이 되는 거야. 아이고. 그렇지. 기격신이 신익사기지. 기기는 이제 신익사기 되는 거고. 기격신이 신익사기죠. 신익사기야. 그게 그 소리지만 뭐. 그러니까 여기서 요 애정이 촉급당해갖고 포개를 변해서 변인장이 신으로 가갖고 그 신을 극하게 돼요. 즉 기격신이 돼서 신익사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거야. 여하튼 사단론의 내용하고 확증론의 내용은 동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용어가 나오니까. 여기 노성병포 그러면 애정 촉급당해. 근데 그걸 자세히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했는데 더 몰라. 그러니까 동문선생은 풀었으면 더 몰라. 어려워져. 자, 그건 그렇게 되고 나머지도 전부 다 그런 원리를 의뢰해서 해석이 된다. 자.
자, 보세요. 그래서 소양인의 가부분 편명은 작은 장길도 얘기해. 따라서 외감 방광병론, 내촉 대장병론 이렇게 돼요. 이건 소양인의 장길. 그러니까 소양인의 노가 원산돼 갖고 굉포돼서 소양인의 노성은 굉포되고 애정이 촉급당하죠. 여긴 촉급당해. 그러면 이게 포계로 변해. 포계로 변해서 어디로 가? 일로 간다. 따라서 소양인의 노성은 결국 굉포하다 보니까 비대가 되고 결국 포계가 태양생 소음, 소음출 태양 이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신익삭이 되죠. 신소가 돼. 이런 대소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확충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별거 아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도표화 시킨 거예요. 자, 소양이는 노성이 굉포하면서 애정이 촉급당하고 애정이 촉급당하면 포계로 변해서 이 포계는 결과적으로 태양생 소음에서 소음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격신이 된다. 기격신 신익삭이 되는 거죠. 이 기기란 말은 요 기는 뭐냐? 태양의 기운을 얘기해. 이 태양에 촉급당한 이 기운이 결국 변인이지 않긴 요 신으로 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기가 되는 거야. 결국 뭐예요? 기격신이 신익삭이 되는 거죠. 이제 기모조보에 대한 이론을 알죠, 여러분이. 폐비간신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에노히작하고 똑같고. 이것도 뭐 다 그런 원리 작용하는 거 읽어보면 다 똑같아. 여기도 소양인의 애는 촉급을 당하면 포계가 돼요. 포계가 돼서 거처로 이동을 하게 돼. 따라서 신상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소양의 성기는 뭐야? 항역 거의 불역조야. 이 소양이는 그냥 맨 앞으로만 나가는 거야. 앞으로 나가. 앞장만 서요. 뒤에 가서 머무적거리는 사람은 절대 소양인이 아니야. 소양인은 절대로 뒤에 가서 머무적거리질 않아.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나가서 그냥 선두를 쓰지요. 선두로서. 그래서 맨날 총알바지, 화살바지 선두에서 좀 고려, 좌우를 바라보고 앞뒤를 살펴보고 이러는 게 없어. 이 조라는 거는 손을 들어도 좀 주위를 살펴보고 손드는 거고, 이 거는 뭐예요? 주위를 볼 것도 없이 그냥 손들고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양의 거는 잘 헤아려 가면서 앞뒤 좌우를 살펴봐 가면서 들고 일어나야지. 잘못 일어나면 총알 맞을 밖에 더 되냐고. 그러면 총알 맞아갖고 세상으로 저 천당 가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소양이는 자기의 능력, 힘을 위반해갖고 일을 잘못 벌리면은 일이 잘 되지가 않죠. 공모이 되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불른 거가 되죠. 죽는 것밖에 더 있어. 총알바지, 화살바지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상하, 앞뒤, 좌우를 잘 바라보고 나가더라도 좀 나가줘라. 그러니까 소양지 거는 양가히 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양가히 거해야 된다. 아까 태양이는 뭐예요? 나가는데 뭐라고 돼 있어? 양가히 진이라고 그랬잖아. 자반지제 입장지 두 가지. 아니 그거는 이제 요 얘기고 여기서는 태양인이 나가는 거, 지나는 거는 양가히 지내야 된다. 잘 바라보고 나가야지. 그냥 나간다고 나가면 결국 뒤에서 역공하는 수도 있잖아. 소양의 정기는 항상 외승하려고만 해. 내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양인이 뭐예요? 집안일은 잘 안 돌봐. 맨 바깥에 나가서 일만 벌리고 마무리도 못해가고 맨날 혼나고, 돈을 엄청나게 갖다 놓고서는 들어올 때는 한 푼도 안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처자 굶어 죽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외승만 하지. 나가서 맨 큰소리만 치고 땅땅거리는 집안은 그냥 아주 팥죽 써먹는, 죽 써먹는 집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양이는 항상 외승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내수도 해야 되지. 외승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외승만 하는 이름을 좋아한다면 편사지심이 필과하게 된다. 외승만, 지 혼자만 잘하면 되려고. 따라서 편사지심이 많으면 누가 어떻게 돼요? 응? 간신대가 되잖아요. 간신대. 지 혼자만 잘 산다고. 그러니까 왕을 갖다가 꼬셔갖고 그냥 막 죽이고 반대팔을 막 어떻게 하고 맨 그런 편사지심. 지 혼자 외승만 잡고 하기 때문에 참 무서워. 인무것 때문에 이 소양인들 참 똑똑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머리 돌아가는 게 막 번쩍번쩍해. 순간순간에. 소민들은 앞 따지고 뭐 하느라고 팍팍 안 돌아가. 정확하기는 한데 시간이 좀 걸려. 인터벌이 좀 있어야 돼. 이만큼. 소양이는 즉시야. 즉시 그냥. 즉시 답이 나와. 답이 나와. 즉시 해결이 돼. 근데 소음이는 좀 걸려야 돼. 이렇게 시간이 가야 돼. 그러니까 신중하고 아주 정확하지. 틀림이 없어. 대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 소양이는 시간이 필요 없어. 그냥 막 총알같이 날아다니는 거야 막. 왜냐면 총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또 총알같이 날아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양이는 총알을 피하는 재주가 있어요. 맨날 맞기만 하면 뭐 소양이가 어떻게 해. 다 죽게. 근데 총알을 피하는 재주가 또 있어. 나름대로. 화살도 피하고. 근데 외승만 하면 안 돼요. 그 압구정에 가면은 누구지? 그 한명회 그 사람이 그 압구정에서 압구정을 지어서 이렇게 한 사람. 그 한명회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야. 그 팔삭동인데 8달 반만에 나온 사람이거든. 근데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거야. 3대에 걸쳐서 이 사람이 정승을 하잖아요. 3대에 걸쳐갖고.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 편사지심 때문에.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 3대에 걸쳐서 그 사람을 고용을 했으네. 왕들이. 대단한 사람이죠. 한명회 같은 사람 결국은 뭐예요? 외승이야. 외승.